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와 부피, 프린트가 꼭 필요하니 옆에 챙겨주세요. 다 챙겼나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배웠던 다각형의 넓이에 대해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가로의 길이가 1cm, 세로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로 하기로 약속했어요. 비슷하게 가로의 길이가 1m, 세로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이 있다면 우리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 도형은 맞아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로 이루어져 있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라고 정리했어요. 이 도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니 맞아요. 정사각형이겠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정리했어요. 다들 기억나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건널비입니다. 건널비에서 중요한 것은 넓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로 제곱센티미터와 제곱미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것을 정육면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직육면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육면체입니다. 육면체는 면의 개수가 총 6개이기 때문에 육면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는 마주보는 면이 평행하고 넓이가 서로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기역, 여기를 니은, 여기를 디귿이라고 할 때 기역이 2개, 니은이 2개,
디귿이 2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기역이 2개 있는 거, 니은이 2개 있는 거, 디귿이 2개 있는 것을 모두 다 더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려면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이 어딘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괄호의 위치예요. 여러분, 혼합 계산을 배울 때 괄호의 위치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정답이 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 앞에 전체 괄호 넣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1쪽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그림으로 따왔어요.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다 폈나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기역이 여기고 면 니은이 여기고 면 디귿이 여기였어요. 그러면 면 기역의 넓이는 5 곱하기 10이 되어야 맞겠네요. 면 니은의 넓이는 10 곱하기 7이 되어야 맞습니다. 면 디귿의 넓이는 5 곱하기 7이 되어야 맞아요. 물론 10 곱하기 5, 7 곱하기 10, 7 곱하기 5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다시 겉넓이식으로 돌아와 보자면 이 겉넓이의 넓이는 5 곱하기 10, 50, 10 곱하기 7, 70, 5 곱하기 7, 35를 더해준 거에 전체 괄호 곱하기 2가 되어야 맞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총 얼마일까요? 맞아요. 310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할게요. 만약 기역의 넓이와 니은의 넓이와 디귿의 넓이가 모두 같다면 그것은 어떤 육면체일까요? 맞아요. 정육면체죠. 기역 곱하기 2, 니은 곱하기 2, 디귿 곱하기 2에서 니은 대신에 기역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디귿 대신에도 기역을 쓸 수 있으니 기역이 총 몇 개 있을까요? 맞아요. 기역은 총 6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정리해 볼게요. 정육면체의 넓이는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프린트 이쪽 맨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따왔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들 찾았나요? 그럼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육면체, 모양은 직육면체처럼 생겼지만 변의 길이가 같으니 정육면체로 봐주세요.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맞아요. 5예요.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정리해보자면 5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5에 전체 가로를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 5 곱하기 5를 6배 해도 되겠네요. 다들 이해했나요? 그러면 정답은 150이 되어야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에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지읒, 기역, 디귿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게 혹시 뭐의 초성인지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이거의 초성은 전개도를 사실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가지고 건널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갖고 왔어요. 건널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예시로 들어 전개도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3쪽에 두 번째 문제 보면 됩니다. 다들 찾았나요?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전개도를 가지고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밑면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밑면은 5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여기에 5, 여기에 6을 적으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할 일은 맞닿는 변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봅시다. 여기가 5죠. 그러면 맞닿는 여기도 5가 되어야 하고요.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여기와 맞닿는 여기도 6이 되어야 맞습니다. 맞나요? 아, 선생님 다시 정정할게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순간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여기와 5가 여기 있는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5였고요.
여기가 6이었어요. 맞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6과 맞닿는 지점. 여기죠. 여기는 6이 되어야 맞고요. 또 여기가 6이기 때문에 여기도 6이 되죠. 그래서 이 6과 맞닿는 요 지점도 6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5와 맞닿는 여기 있죠? 여기도 5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5와 길이가 같은 여기는 똑같이 5를 적어줘야 맞습니다. 맞죠?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높이의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직육면체에서 높이는 7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7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 해결 방법에서 밑면을 5, 6을 이렇게 적었어요. 맞나요? 근데 사실 밑면을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와 맞닿는 여기는 5가 될 거고요. 여기와 길이가 같은 여기와 맞닿는 곳은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와 맞닿는 여기는 6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길이가 같은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7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면의 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전개도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개도를 그릴 때 꼭 주어진 조건이 다른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다시 이 전개도로 돌아가 볼게요. 자, 밑면은 6 곱하기 5예요. 맞죠? 그리고 개수는 2개예요. 그래서 밑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2라고 적을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밑면만 남기고 밑면을 지우고 옆면만 남겨볼게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사실 사각형이 한 개, 미안해요. 사실 사각형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이지만 이 네 개의 사각형을 큰 사각형 한 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로는 밑면에 둘레가 될 거고요. 세로는 높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옆면은 6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5 곱하기 7로 할 수 있겠네요. 다들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것의 건널비는 6 곱하기 5 곱하기 2 더하기 가로치고 6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5 괄호 닫고 곱하기 7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공식처럼 살펴보도록 합시다.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라고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4쪽 첫 번째 문제를 펴보도록 합시다. 다들 펴보았나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네,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은 2와 4가 될 거고요. 여기와 맞닿는 여기는 4, 여기와 평행한 여기의 길이는 4이므로 여기와 맞닿는 여기도 4, 여기와 맞닿는 여기는 2, 여기와 평행한 여기는 2, 그리고 높이는 3인 전개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밑면의 넓이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밑면의 넓이는 2 곱하기 4예요. 근데 몇 개 있어요? 맞아요. 2개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밑면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옆면은 한 개의 큰 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한 개의 큰 사각형의 가로는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총 얼마인가요? 6 더하기 6이니까 12죠. 곱하기 높이인 큰 사각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 곱하기 4 곱하기 2, 16 더하기 12 곱하기 3, 36 총 52가 됩니다. 다들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부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건널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넓이였어요. 그래서 건널비는 진짜 겉의 넓이만 구했다면 부피는 이 안에 얼만큼 채워 넣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높이가 매우 중요하고요. 단위도 세제곱 센티미터와 세제곱 미터를 사용합니다.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프린트 5쪽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다들 찾았나요? 네,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쌓기나무 한 개는
우리가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쌓기나무는 총 몇 개가 있나요? 맞아요. 8개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요 뒤쪽에 2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총 8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실의 부피를 쌓기나무로 쌓아보려면 개수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잘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쌓기나무로는 택도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식이라는 걸 발명해냅니다. 부피의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를 곱하면 부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이런 식으로 풀어볼게요. 가로의 길이는 하나, 둘이기 때문에 2죠. 세로의 길이는 미안해요. 하나, 둘이기 때문에 2죠. 높이의 길이는 하나, 둘이기 때문에 2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곱하기 2니까 8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6쪽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문제예요. 다들 찾았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의 공식은 이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적용해 볼게요. 가로의 길이는 3, 세로의 길이는 5, 높이는 5. 그래서 정답은 15 곱하기 5니까 75가 돼요. 물론 5 곱하기 3 곱하기 5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75. 정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만약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다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육면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피의 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에서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와 같으니 세로를 가로로 바꿔볼 수 있겠네요. 높이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와 같으니 가로라고 또 써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정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가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가로를 한 변의 길이라고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프린트 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의 오른쪽에 있어요. 프린트 6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문제예요. 다들 다 찾았나요? 네,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생긴 건 직육면체처럼 생겼지만 우리 주어진 변의 길이가 같으니 정육면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이가 5예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 한 변의 길이 5 곱하기 한 변의 길이 5 곱하기 한 변의 길이 5가 되어야 맞겠죠? 그러면 정답은 125입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 질문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긴 시간 동안 수업 집중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